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5개월 남짓 지났는데요. 그런데 도내 기초단체장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기초단체장 선거법 위반 논란,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환기 전 강원민방 보도국장, 안현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국장님, 현직 단체장들이 무더기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정리부터 하실까요? 예. 기초단체장 7분이 지금 사실 검찰에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상태인데요. 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이 공소시효가 짧습니다. 네. 일반 형사 사건은 짧게는 1년부터 최장 25년. 사실 성폭력이나 살인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따로 없을 정도로 예. 길죠. 그런데 지금 이 선거법 위반 사안은 6개월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것은 이제 빨리 선거 재판을 치러서 공직 행정이 연속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유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그 당선된 단체장들에 대한 그 공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소시효 만료가 내년 다음 달 1월 13일입니다.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에서는 지금 당선된 단체장들에 대한 그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줄줄이 지금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특히 지금 지난 25일 경찰이 그 고성군수에 대해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지난 1일 법원에서는 사실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이제 되진 않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6.13 지방선거 관련해서 강원도 내 기초단체장 중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춘천시장, 속초시장, 동해시장, 양양군수, 화천군수, 그다음에 양구군수 이렇게 벌써 6명 모두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그만큼 치열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에 대한 시비, 이 선거가 끝나고 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 앞서서도 국장이 얘기하셨지만 선거법 위반이 좀 혐의 사실들이 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양상은. 좀 수사 진행 상황들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세네 가지 정도의 혐의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재수 춘천시장의 경우에는 예비 후보였던 그 시기에 춘천시청 내에 여러 부서를 찾아가서 명함을 나눠주고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한 것이 그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김철수 속초시장의 경우에는 그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그리고 이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부하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당원을 모집한 것이 이제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고요. 동해시 이제 심규현 시장의 경우에는 민선 6기 초선 시장 재직 시에 자신이 이뤄낸 업적을 좀 과다하게 포장을 해서 동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 조인묵 양구군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편저하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출간한 후에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세고 있고요. 그리고 이경일 고성군수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운동원들에게 그 법정 수당을 초과해서 수당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 김진아 양양군수 같은 경우에는 그 양양 예산을 이용해서 선거구 노인회원 186명에게 10만 원씩 1,860만 원을 지원해서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 위반이 됐고요. 최문순 화천 군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한마음 체육대회, 새마을 지도자 가죽 체육대회 등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기부행위 금지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구 군수까지 얘기하셨죠? 출판 기념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좀 궁금한 거는 지금 보면 선관위에서 경찰에 고발한 게 한 건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경찰이 직접 수사를 했던 사안인데 지금 아까 이제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 6개월이 이제 그 공소시효에 해당이 되잖아요. 12월 13일, 그러니까 6월 13일 날 선거를 치른 거고 그러면 6개월이 만료되는 12월 13일 전에는 1월 13일이 되겠죠. 1월 13일인가요? 그렇게 됩니다. 7, 8, 9, 10, 11, 12, 10. 7, 8, 9, 10, 그러니까 12월 13일. 13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까 잘못 얘기했네.
그러면 12월 13일 전에 기소가 되는 사건만 재판에서 다뤄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2월 13일 만약에 넘기게 되면 네. 공소 기각 사유가 되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요. 자, 뭐 이 중에서 단연 뭐 여하튼 수사 대상에 오른 여러 단체장 중에 경찰이 일단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네네.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물론 이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되긴 했지만, 고성군수 사건 뭐 아무래도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고성군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일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전현직 그 군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그 악순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군수 같은 경우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운동원들에게 각 20만 원씩, 각 50만 원씩 한 1,000만 원 가량을 네. 준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또 선거 사무장을 통해서 선거 연설원들에게도 각 한 500만 원씩 추가로 준 혐의를 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과거 고성 군수의 경우를 살펴보면 예. 그 지금까지 군수가 5분 계셨는데 네. 전원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던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군수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난 6기 군수도 사실 그 지난 재직 시에 퇴직 공무원들에게 양주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지금 현재 검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민선 4기, 그다음에 네. 민선 2기도 했었고요. 예. 민선 5기에 당선됐던 그 황 군수께서도 지금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예.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됐었고요. 또 초대 민선 군수였던 1기 이영구 군수, 네. 아울러서 민선 3기, 4기 군수였는데요. 함영구 군수도 뇌물수수 혐의로 네. 구속되면서 군수직이 심지어 박탈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보궐선거까지 치렀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고성군 입장에서 보면 참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매번 선거가 끝날 때마다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내지는 뇌물수수 이런 것들로 잇따라 구속이 됐다. 이런 건 사실 고성 지역의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 자체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추락하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번 수사 중인 사안은 아직 재판에 회부가 기소가 되진 않은 상황이니까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변호사님, 이번에 이제 7명 시장 군수가 이제 위반하고 있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여하튼 이제 다음 달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검찰과 경찰에서 여하튼 이제 수사를 종료를 할 것 같은데, 네. 공직선거법 어떤 조항들 좀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고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네. 1994년도 이전까지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별로 별도의 법률이 존재했었는데요. 네. 94년도에 통합선거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모두 이 공직선거법에서 관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 선거법의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이제 선거에 관한 절차, 네.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라는 부분과 네. 선거에 관해서 이제 부정행위를 했을 때 네.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가장 빈번하게 좀 문제되는 것이 기부행위 금지 부분입니다. 예. 뭐 금지되는 것들은 일단 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결혼식, 장례식, 축의금, 부의금, 예. 선거군의 기관, 단체 이취임식에 화환을 보내는 거, 네. 아파트 내 뭐 경로당,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그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허용되는 것으로서는 또 통상적인 네. 뭐 정당 활동이라든지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인 행위, 직무상의 행위 이런 식으로 허용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보자 선거구나 뭐 정당 당사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다과 등을 제공하는 행위라든지 네. 뭐 선거구민의 관훈상제라도 선거구민이 친족인 경우에는 또 가능하고요. 예. 뭐 또 친목회, 향후회 같은데 회비를 납부하는 것 이런 것들은 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당의 선거구 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예. 선거구 외에서 일어나더라도 네. 선거구민의 가족, 친지, 향후회, 동창회 등 혈연적인 혹은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면 예.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기부행위가 금지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뭐 이 공직선거법 중에 좀 뭐 이건 뭐 재미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주면 안 되는데 받는 건 또 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렇죠. 예, 주었을 때는 비용 제한들이 있는데
거꾸로 그래서 뭐 본인이 뭐 상을 당했거나 뭐 결혼식이 있을 때 축의금, 부의금 형태로 받는 것들은 또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되면 공소시효가 이제 6개월입니다. 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또 6월이고요. 이렇게 해서 선거 공소시효가 경과함으로써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일 이후 6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사를 서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호별 방문 위반, 또 허위사실 공표, 또 기부행위 제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는데 관심이 끄는 건 지금 이제 재판에 이제 넘겨진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이런 분들이 받고 있는 혐의 사실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게 사실은 지역 구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관심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살펴볼까요? 우선 이제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선거비용 초과 지출이 있습니다. 공직선거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한 지출로 선거 사무장, 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요. 또 당선인의 선거범죄 적발 부분이 있는데요. 당선인이 당의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죄 등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도 당선을 무효로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거고 선거 사무소 회계 책임자, 뭐 선거 사무장 이런 분들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약간 조금씩 적용되는 게 좀 다르네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선거 사무장 등의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 또 후보자의 직계 좀비속, 배우자가 당의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부정수수를 행한 때 이런 때에도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 역시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7분의 시장 군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더라도 이 관련된 법률의 적용에 따라서 형량이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유죄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형량이 정해지는 걸 봐야지만 당선 무효 여부가 판가름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기소가 된 건 아니죠? 기소가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 경찰에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를 했다. 이 정도의 보도가 나와 있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론에서 뭐 많은 부분이 기사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판단이 좀 유보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 사례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 이재수 춘천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호별 방문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의 사무실을 호별 방문에 금지되는 호별 방문을 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약간의 좀 비판도 있고 쟁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법원에서 보면 일반적 통상적으로 민원을 위해서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이곳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호별 방문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호별 방문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지금 경찰에서 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속초시 김철수 시장이나 동해시 심규현 시장, 양구군 조인묵 군수의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그렇게 이제 기소 의견은 송치된 상태인데, 이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그 유포한 사실이 당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양형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성군 이제 이경일 군수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 관계자에게 법정 한도 이상의 수당이 지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그렇게 경미한 부분은 아닙니다. 양양군 김진아 군수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예산을 통해 가지고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그런 사안이 과거의 이제 사례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가지고 그 법정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선고형이 내려졌던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경미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이 내려질지는 좀 귀추가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혐의가 있다고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거니까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그게 사실에 합당한 건지 아닌 건지를 놓고 치열한 뭐 법정 다툼이 또 이루어지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장님 뭐 네. 재판은 아직 뭐 기소는 안 된 상황인데 여하튼 7명이나 18명 시장 군수 중에 7명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그렇죠. 대다수는 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 이건 뭐 작은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지금 도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 지난 고성군수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고성군의 경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지난 초대 군수 그다음에 네. 3기 4기를 지냈던 군수께서 뇌물수수 혐의로 사실 구속돼서 네. 재판받고 군수직을 박탈당했던 그런 일이 있죠. 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사실 구속이 뭐 기각은 됐습니다만은 만약 네. 구속이 됐다 그러면 벌써 세 번째 사례가 되는 네. 그런 거여서 그 지역민들은 굉장히 아마 허탈했을 것이고 예. 또는 배신감도 많이 느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다행히도 어쨌든 구속은 면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네. 검경에서 조금 좀 시간에 쫓겨서 좀 네. 무리하게 수사를 아. 하고 기소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 시각도 있고요. 그것이 오히려 행정의 어떤 연속성을 가져가야 될 행정이나 어떤 그 사법부에 대한 어떤 사법 당국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런 부분들을 저해하는 그런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제 주민들 선택으로 당선된 이제 현직 시장 군수입니다. 그리고 네. 이런 부분들이 검경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열패감 예. 또는 뭐 이런 공분을 사는 이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일선 시군 행정의 책임자들의 그 법적, 도덕적 어떤 이런 일탈이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이 주민들 배신감은 물론이거니와 뭐 재선거를 치러야 되는 등 이런 행정력 낭비 요인도 그렇죠.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도민들은 굉장히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일단은 임기 초반인데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의욕적으로 준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특히 뭐 고성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교류 활성화라는 뭐 큰 전제가 또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행정력을 집중하기도 참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지금 기초단체장 말고도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도 재판에 지금 가 있는 분들도 있고 네. 사실은 뭐 돈의 정가들이 뒤숭숭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전에 지금 드린 것은 기초단체장의 부분이었고요. 네. 현재는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 경찰 수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난 14일이었죠. 더불어민주당 그 원주의 심기준 의원 그 원주 사무소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모 기업인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지금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압수품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서 소환 조사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밖에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홍천 지역구의 황영철 의원 1심에서 사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를 받았었고요. 현재 항소심 재판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서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밖에도 또 두 분의 의원이 계신데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지금 두 분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 지금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데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일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권 의원은 무리한 기소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와 함께 같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염동열 의원도 있는데요. 지난 9일, 10일에 열렸던 그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을 해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소다 이렇게 혐의를 또 역시 전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원의 국회의원 9분 중에서 지금 4분 가량이 지금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들의 어떤 일신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이제 예산 확보 시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남북 평화 시대에 대비해서 약 800억 원이 넘는 남북 평화 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강원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5조 5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중앙정치무대에서 결국 이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줘야 될 분들이 국회의원들인데 네. 이 국회의원들이 이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면 중앙정치무대에서의 어떤 영향력, 어떤 그런 운신의 폭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 그래서 강원도로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인 것이죠. 그래요. 지금 뭐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지금 도내 국회의원들까지도 여러 명이 지금 수사와 재판에 지금 올라 있어서 상당한 강원 정치권의 위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뭐 그 선거법 위반 사건, 물론 이제 뭐 과거에도 이런 선거법 위반 사건들 많이 있긴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물론 이제 좀 치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6.13 지방선거 이후에 이렇게 기초단체장들이 무더기로 선거법 위반에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강원지방경찰청 보도에 따르면 네. 6.13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 사범이 모두 194명인데 예. 이 중에 2명이 구속되었고 86명이 불구속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네.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인원이 38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68명은 내사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네. 특히 당선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도내 자치단체장의 절반에 가까운 7명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거나 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이죠. 예.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을 나눠보면 호별 방문 금지 위반이 1건, 네. 허위사실 공표 사안이 3건, 법정 한도 이상 수당 지급건이 1건,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2건 이렇게 네.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안들 대부분이 금지된 행위라는 점이 비교적 이제 명확하고요. 네. 후보자 본인들은 물론이고 뭐 선거에 관련해서 보조하는 사람들도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예. 과거 강원도 내 지자체장들이 유사한 그런 사안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사례들도 있었던 점에 이제 비춰보면 네. 충분히 인지는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나는 좀 괜찮겠지, 뭐 이러한 또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든지 혹은 당선을 위해서라면 조금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 또 이런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 발생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지자체장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또 물론이고 혹시라도 나중에 당선 무효형까지 이르게 되면 그로 인해서 행정적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후보자들이 자중하고 잘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여하튼 뭐 선출직에 나온 공무원들이라면 관련 법이 선거 관련된 법률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규제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본인들 스스로 좀 지켜서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국장님 뭐 이번에 선거법 위반들로 인해서 도민들의 신뢰 상당히 추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사점을 좀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당선된 현직 시장 군수, 그다음에 뭐 선출된 국회의원 여러분이 지금 검경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열패감을 주고 있고 공분을 네. 사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특히나 이제 혐의가 확정이 돼서 어떤 다른 사안으로 벌어질 것 같으면 예. 지역 재선거를 한다든가 이런 네. 행정적 낭비 요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제에 이제 이런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어떤 네. 오해나 불신 이런 것들이 털어내는 계기가 돼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시사점을 주고 있고요. 잘못이 없는 또 시장 군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혐의가 없는 사법부에서는 이런 빠른 판단을 통해서 사실 시군정에 다시 복귀해서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또 빠르게 마련해 줄 필요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네. 결론적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우리나라 그 많은 법률이 있습니다만 그 법률들 중에서 가장 촘촘하고 광범위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에 종사하거나 또는 선거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은 이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어떤 자기 검열이 굉장히 필요한 대목이고요. 예. 특히 그 당선이 된다 한들 네. 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이 된다 한들 뭐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부정한 당선은 결국 그 과정 자체에서 벌써 본인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품격을 스스로 저해한 예. 그런 결과일 테고요. 이런 사실 또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스스로도 또 인식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시사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이런 관련 법률이 제정이 돼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도 봤지만 전형직 단체장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사실은 당선이 되고 나서 지역 화합을 못하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지역 발전에서 역행하는 어떤 그런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으로 뭐 저 국장님 좀 당부 말씀을 하나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뭐 우리가 바로 지금 1년 한 반 정도 남았나요? 지금 이제 총선이 또 남아 있잖아요. 벌써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2020년이죠. 20년 이제 4월이 되나요? 예, 여하튼 총선이 또 있는데 앞으로도 좀 이런 재판들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실까요? 뭐 정당이 어디냐를 떠나서 사실 정치인들은 주민들의 신뢰를 자양분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죠. 결국 주민들이 선택한 분들이고 또 앞으로도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정치를 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최소한 우리보다 더 저급한 사람들로부터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최소한 우리가 뽑는 분들은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이상과 포부와 희망과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우리 믿기 때문에 사실 선택을 한 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당선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래도 신뢰를 보내는 거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특히 이제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당선된 당선자라면 사실은 저희가 걸러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정치는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도 사실을 세상을 바꿔가는 가장 그 일선에 나서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게 허물이 있다고 하면 또 본인의 허물을 과감하고 솔직하게 또 시인하고 네. 용인을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도 사실 필요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거짓말이나 뭐 발뺌 이런 걸로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예. 비밀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고요. 또 본인에 대한 어떤 삶의 평가도 사실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에 발을 디딜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은 반드시 그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정치인들을 유의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요. 혹시 뭐 또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 해당 단체장들은 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민선 7기 임기 초반부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수사와 재판 결과 마무리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